제가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출입국 심사관으로 근무한 지도 15년이 넘었습니다. 매일같이 수천 명의 여행객이 제 앞을 지나갑니다. 여권을 확인하고 체류 목적을 묻고 혹시라도 문제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이 일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캐나다에 불법 체류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위조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을 적발하며 심지어 잠재적인 범죄 요소까지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이죠. 제가 하는 질문 하나, 상대방의 태도 하나까지도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피하는지, 손끝이 떨리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지 모든 요소가 저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런데 최근 캐나다 정부는 보안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아시아 출신 여행객들, 특히 중국과 동남아 국가 출신 여행객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된 것이죠. 이유는 불법 체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꿈의 나라입니다. 안정적인 사회와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다양한 기회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내력 때문에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기한이 지나도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국가 출신 여행객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국인들도 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한 선진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결국 같은 아시아 국가 아니겠습니까?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서 불법 체류자가 많듯이 한국인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인들도 불법 체류를 하려고 할까? 한국은 이미 잘 사는 나라잖아.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경제력이 높다고 해서 불법 체류자가 없을 거라고 단정할 순 없어. 더 나은 삶을 찾아 떠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그렇게 저는 한국인들에게도 무조건 추가 심사를 적용했습니다. 여권을 받아들면 반드시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2차 심사실로 안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출입국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을 지나갔죠. 그런데 그때 제 앞에 한 한국인 청년이 섰습니다. 정갈한 차림새에 단정한 안경을 낀 그 청년은 침착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번 캐나다에 방문한 기록이 있었지만 최근 2번의 방문은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체류 목적이 확실하지 않다면 불법 체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캐나다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청년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업무차 방문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IT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번 출장에서는 캐나다의 파트너 회사와 협력 미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통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추가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거나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느 회사와 미팅을 하시나요? 밴쿠버에 있는 GTET Solutions라는 회사입니다. 그들과 클라우드 서버 계약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제공한 공식 초청장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가방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를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초청장은 물론 업무 협약서와 회의 일정표까지 정확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논리적이었고 준비된 태도 역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규정대로 해야 했기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출장 일정이 끝나면 언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3일 뒤 출국할 예정이며 이미 귀국 항공권도 예약해 두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보통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단지 그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불법 체류를 의심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그때 청년이 조용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보안을 위한 조치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방문했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 왔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바로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정중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했고 추가 심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의심받으면 억울해하기보다는 조목조목 이유를 따지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 출장자를 심사했던 날 이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한국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추가 심사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일까? 캐나다 정부가 출입국 심사를 강화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고 특히 아시아 국가 출신의 불법 체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아시아 국가이니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제가 직접 마주한 한국인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의심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침착하게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억울해하기보다는 하나하나 설명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했죠. 일반적으로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동요하거나 말끝을 흐리며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던 중 저는 또 한 명의 한국인을 심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공항에서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행객들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를 지나갔습니다. 여행을 온 사람, 가족을 만나러 온 사람, 비즈니스 출장으로 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목적의 방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앞에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자신감 있는 태도에서 경험이 많은 직장인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밴쿠버로 입국했고 체류 예정 기간은 약 2주였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을 보니 지난 1년간 캐나다를 3번이나 방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보통 단순한 여행객이라면 이렇게 자주 방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저는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캐나다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업무 출장입니다. 저는 한국의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뷰티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캐나다를 3차례 방문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가 최근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바이어 미팅과 시장 조사를 위해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출장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박람회 초청장, 바이어와의 계약서 사본, 출장 일정표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깔끔하고 정리된 상태였고 그녀의 설명 또한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여전히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저는 그녀의 정보를 다시 확인하고 그녀가 말한 박람회가 실제로 존재하는 행사인지 검색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박람회 참가자로 등록된 상태였고 그녀의 회사도 실제로 존재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언급한 바이어 역시 공식적으로 행사에 참석하는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고민했습니다. 이 여성은 불법 체류를 시도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캐나다에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녀를 추가 심사 대상으로 분류해야 하는 걸까요? 그때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불법 체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서류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그녀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정당한 방문객임을 설명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몇 주 전 만났던 한국인 출장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역시 같은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했었죠. 그리고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공항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는 수많은 여행객들이 줄을 서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빠르게 쓰러진 남성에게 다가가더니 무릎을 꿇고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AED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올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안정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차분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응급 구조대원처럼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어 공항 직원들이 AED를 가져왔고 의료진이 도착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쓰러졌던 남성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남성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태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그 국민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국인 출장자가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 이후 그리고 공항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저없이 나서서 사람을 살린 한국인을 본 이후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똑같이 의심해왔다. 그런데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저는 규정을 따라야 했기에 여전히 한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긴 줄이 이어졌고 저는 하루에도 수백 명의 여권을 확인하며 입국 목적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 앞에 한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깔끔한 차림의 그녀는 살짝 긴장한 듯 보였지만 비교적 자연스럽게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여권은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뭔가 미묘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행동도 조금 어색했습니다. 보통 한국인 여행객들은 심사를 받을 때 당당하게 눈을 마주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제 시선을 피하며 되도록 짧게 대답하려는 인상을 풍겼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기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관광이요. 그 답변 자체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태도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실 예정인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토론토. 토론토에서 무엇을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구경이요.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하다. 보통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여행 일정이나 방문할 명소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모호한 답변만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토론토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인가요? 그녀는 갑자기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시내 구경할 거예요.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는 가보실 생각 없으세요? 캐나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도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뭐죠? 저는 속으로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한국인 맞아? 한국인이라면 기본적인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나이아가라 폭포는 한국에서도 유명한 장소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너무도 어색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쯤 되니 저는 더 깊이 조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녀는 예상보다 늦게 대답했습니다. 서울이요. 하지만 그녀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서울 어디에서 사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에 들린 여권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여권을 움켜쥐었고
그녀는 순간 당황한 듯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 무언가 숨기고 있다. 저는 곧바로 무전을 치고 보안팀을 호출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의심스러운 여권이 발견되었습니다. 보안 요원 지원 요청합니다. 보안팀이 빠르게 도착했고 여성은 더 이상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보안팀이 그녀를 데려간 후 저는 그녀의 여권을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녀는 중국 국적자로 밝혀졌고 한국 여권을 위조하여 캐나다에 불법 입국하려던 시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이유가 있었군. 그녀는 한국인처럼 보이려 했지만 한국 문화나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거짓말을 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저에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인들도 불법 체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한국인들을 정말 공정하게 대우했던 걸까? 그동안 저는 한국인들을 무조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한국을 사칭한 위조 여권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대했던 것이 아닐까? 사실 저는 이제껏 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로 의심했지만 한국인들이 실제로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했고 감정적으로 항의하는 대신 차분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반면 한국인을 사칭한 사람들은 질문 몇 개만 던져도 쉽게 동요했고 결국 거짓이 들통 나 도망치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애초에 불법 체류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출장을 오거나 여행을 오는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똑같이 의심했던 걸까?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시선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 정당하게 절차를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위기 상황에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국민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그 국민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나라라는 것을. 한국인을 사칭한 중국 국적자의 위조 여권 사건 이후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인들을 다른 아시아 국가 출신들과 동일하게 보고 무조건 추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불법 체류를 시도한 것은 한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척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한국인들을 향해 가져왔던 의심은 과연 정당했던 것일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차분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불법 체류를 시도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사와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 출신들의 불법 체류가 증가하고 있는 이상 한국인들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다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날도 평소처럼 출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한국인을 단순히 심사 대상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바라보게 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공항 내부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도둑이야. 내 가방을 가져갔어요. 한 여성 여행객이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고 몇몇은 경찰을 부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남성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가방을 들고 도망치는 범인을 향해 망설임 없이 달려갔습니다. 공항 내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은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뛰어가더니 곧 범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공항 경찰에게 넘겨졌고 피해 여성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었으면 제 여권과 돈을 모두 잃을 뻔했어요. 저는 그제야 그 남성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토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까? 공항에서 쓰러진 사람을 구했던 것도, 도난 사건에서 범인을 잡은 것도, 항상 침착하게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했던 것도 모두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국민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행동하는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뭔가 바꿔야 한다. 그날 심사가 끝난 후 저는 바로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력 기반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상사는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경, 보안이 최우선이다. 우리가 특정 국가만 예외로 둘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쉽게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한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 사건들은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사는 조용히 제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하고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오며 정당한 이유로 입국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심사하면서 그들이 불법 체류를 시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들을 무조건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심사 방식일까요? 그 말에 상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먼저 데이터를 준비해봐. 만약 내 말이 맞다면 정책 개선을 검토해 볼 수도 있겠지. 드디어 작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출입국 심사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불법 체류율은 1% 미만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사례 중 한국인 여권을 사칭한 외국인의 비율이 높았고 실제 한국인의 비율은 극히 낮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논리적으로 대응하며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와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보더니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 한국인들에 대한 심사 방식을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자. 그날 이후 저는 심사를 진행할 때 한국인들에게 불필요한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을 불법 체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문객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저뿐만 아니라 공항의 다른 심사관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한국인 여행객이 제 앞에 서서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여권을 받아들고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캐나다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 말에 한국인 여행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끝난 건 처음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는 여권을 받아들고 미소를 지으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겠다. 한국은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다. 그들의 국민성 자체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수준이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법을 준수하는 국민이 아니라 신뢰를 행동으로 증명하는 국민이었다. 오늘 우리는 캐나다 공항에서 벌어진 한 심사관의 변화를 통해 한국인이 어떻게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사람들인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논리적이고 차분한 태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들, 위기 앞에서도 망설임 없이 나서는 국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신뢰를 증명하는 대한민국.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거나 자부심을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세계가 놀라는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안에서 행동으로 가치를 증명하는 한국인들. 긴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